자, 뉴스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자, 속보가 바로 들어왔습니다. 확인해 보죠. 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정계선, 조한창 헌법재판관 2명에 대해서 임명을 했습니다. 그동안 헌법재판관 임명 동의안 국회를 통과했죠. 이 문제 때문에 한덕수 전 권한대행이 탄핵 소추가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최상목 권한대행은 그중에서 3명 중에서 2명에 대한 임명을 했습니다. 속보 더 보죠. 자, 최대행 헌법재판관 2명 임명했고요. 그리고요, 오늘 국무회의가 오후에 열렸습니다. 이른바 쌍특검법은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쌍특검법안에 대해서는 거부권입니다. 하나 더 보죠. 속보 있습니다. 자, 설명이 좀 나왔네요. 최상목 대행, 정치적 불확실성 그리고 사회 갈등 종식시키기 위해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했다는 설명이 나왔습니다. 자, 원래 뉴스와이드의 첫 순서는 이 내용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나 지금 속보가 들어왔는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바로 이 얘기 패널 분들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철원 경일대 특임 교수 그리고 박창한 장한대 특임 교수 김성수 변호사 세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우선 정리 좀 해볼까요? 원래 국회를 통과한 헌법재판관 임명 동의안 3명이었습니다. 정계선, 조한창 그리고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이었는데 그중에서 지금 정계선, 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해서 오늘 최상목 권한대행이 임명을 한 겁니다. 자, 김철웅 교수님, 이렇게 되면 일단 헌법재판소가 6명 체제에서 2명이 늘어난 8명 체제가 된 거네요. 이거 어떻게 좀 판단하십니까? 일단 헌법재판소가 상당히 좀 안정적으로 대통령 탄핵 심판을 할 수 있는 그 기반은 좀 만들어졌다고 보이고요. 예. 일단 최상목 대행이 오랜 관료 경험으로 예. 나름대로 절묘한 한 수를 보였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절묘한 한 수다. 그래서 왜냐하면 본인이 첫 일성으로 했던 게 보면 국정 혼란을 최소화시키는 게 목표였다고 했거든요. 예. 국정 혼란 최소화라는 건 결국은 대통령도 탄핵 당했고 그다음 국무총리도 탄핵 당한 마당에 예. 본인까지 탄핵이 되면 사실은 이제 굉장히 국정 안정에 있어 굉장히 좀 우려되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본인이 탄핵 카드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민주당 입장도 적절하게 수용하면서 예. 또 국회에서 보면 3명이 이번에 선출이 됐는데요. 예. 그중에서 민주당하고 국민의힘의 추천자들만 이번에 임명을 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헌법재판소에도 여야 원래 여야 몫에 대한 들어가기 헌법재판관. 때문에 정치적으로도 조금 중립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지금 오늘 임명을 안 한 마은혁 후보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무래도 좀 진보 성향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분이 들어가게 되면 2대1로 들어가게 되는 상황이 되니까 헌법재판소 판결에도 조금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이런 판단을 한 것 같거든요. 지금 사실은 원래는 여당, 야당 각각 1명 그리고 나머지 1명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 그렇습니다. 이건데 사실은 국민의힘에서는 합의가 안 됐고 왜 민주당이 2명에 대해서 추천했냐 이거 좀 약간 불만 제기를 했는데 그중에 1명을 뺀 거군요.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국회에서도 더 이상 어떤 정치적 논란이 벌어질 상황은 없고 예. 그 대신에 헌법재판소에는 6명에서 이제 8명의 재판가 늘어났기 때문에 앞으로 대통령 탄핵 심판이든 아니면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이든 좀 더 안정적으로 해나갈 수 있는 그런 기반들은 만들어줬다. 이렇게 지금 최상목 대행의 얘기가 또 나왔어요. 지금 오늘 1명이 임명이 안 됐거든요. 그 헌법재판관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가 확인되는 대로 임명을 하겠다. 이렇게 또 설명을 해놨네요. 박찬호 교수님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지금 2명을 오늘 임명을 하고 1명은 뺐어요. 요거는 지켜보겠다는 거예요. 기다리겠다는 거예요. 네, 뭐 아쉽고 좀 답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헌법재판소의 어떤 그 사실상의 무력화되는 것을 막았다. 좀 그런 일단 8명 측면에서는 체제니까 뭔가 심의 가능하고 그다음에 결정까지 통보도 가능하죠. 결정도 가능하고 다 되는 거죠 이제는요. 뭐 4월달에 심지어 2분이 이제 임기가 다해서 예. 자칫 4인 체제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었는데 예. 그런 부분을 해소했다는 점에서는 뭐 박수를 쳐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국무회의에 야당이 마지노선으로 그은 것은 예. 뭐 내란 특검, 김여사 특검 예. 이거 뭐 여야가 더 협의할 수 있다. 예. 하지만 정말로 국가의 불안정성을 해칠 수 있는 헌법재판소만큼은 구인 체제가 돼야 된다. 이게 마지노선이었거든요. 예. 근데 이 마지노선에서도 지금 하나를 갖다가 또 임명을 안 한 거예요. 한 임명이 분은. 안 됐어요 오늘. 근데 이게 합의가 안 된 게 아니고 예. 그
추경호 원내대표 시절에 예. 물론 뭐 야당이 헌법재판소장 임명에 협조를 한다는 전제긴 했지만 민주당에서 2명, 그다음에 국민의힘에서 1명에 이미 합의한 바가 있었거든요. 예. 그런 것까지 한다면 좀 권한대행의 오늘 결정은 좀 다소 아쉽다. 좀 그런 점에서 정말로 여야의 기계적인 균형을 지킨다. 기계적인 균형이라고 하는 기계적 균형과 중립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더라도 예. 쌍특검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했으면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해서는 야당의 요구를 받는 게 조금 더 여야 간의 어떤 대화라든지 협의를 좀 더 원활하게 이끌어낼 수 있었는데 좀 예. 그런 점에서 좀 아쉬운 측면이 많습니다. 그럼 박찬환 교수님, 사실은 그동안 민주당에서 이른바 쌍특검법 임명 요 문제는 쌍특검법 거부권 행사 여부 문제는 사실은 인내를 갖고 지켜보겠다. 만약에 거부권 행사도 요거는 좀 시간을 보겠다. 중요한 거는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한 임명이다 그랬거든요. 자, 근데 오늘 최상목 권한대행이 2명을 임명했거든요. 그렇다면 그동안 민주당에서는 헌법재판관 3명 임명 안 하면 탄핵소추할 수밖에 없습니다라는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이제 탄핵소추의 카드는 사라진 겁니까? 그럼 그렇게 봐야 됩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참 절묘하겠다. 예. 사실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헌법재판소 3인에 대한 임명이 다 이루어졌다면 예. 민주당이 좀 더 적극적으로 여당과 협상하는 그래서 쌍특검에 대한 예. 뭐 대안변협이라든지 이런 추천권을 갖다가 주는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아마 여유로웠을 거예요. 그리고 좀 더 양보를 할 여지가 있었을 겁니다. 예. 그런데 지금 헌법재판관 1인에 대한 민주당 추천한 1인에 대한 임명을 보류를 했기 때문에 예.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야당의 이제 소위 쌍특검에서의 요구 수준도 굉장히 높아질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오늘 최 권한대행이 예. 대행이 3인에 대한 임명을 다 했더라면 예. 오히려 여야 간의 협상이 좀 더 촉진되지 않았을까. 좀 그런 점에서 좀 아쉽다는 겁니다. 지금 오늘 최상목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2명 각각 여당 추천목, 야당 추천목 1명씩만 한 겁니다. 1명은 지금 뺐어요, 지금요. 그리고 여야 합의가 확인될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했거든요. 자, 이 상황에 대한 여야의 반응이 지금 나올 텐데 일단 여당 쪽 반응이 나와 있네요. 권성동 이 원내대표가 이거에 대해서 강한 유감 표명을 했네요. 약간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라는 여당의 시각을 보였습니다. 하나 더 보죠. 또 있습니다. 권성동, 최상목, 야당 탄핵 협박에 굴복했다. 약간 비판적 입장을 냈습니다. 자, 요 얘기는 방금 전에 들어온 속보였습니다. 그래서 뉴스와이드가 첫 순서로 전해드렸는데요. 요 내용 조금 더 정리가 되고 소식이 계속 들어올 겁니다. 뉴스와이드 뒷부분에 집중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요. 오늘 오전부터 들려왔던 뉴스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 소식입니다.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바로 이 내용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일단 혐의는 내란 수괴, 내란 우두머리 혐의였어요. 그리고 체포영장과 동시에 수색영장도 발부가 됐습니다. 법원에 청구를 했죠, 공수처가. 근데 31시간. 시간이 이 정도면 많이 걸린 걸까요? 아니면 많이 안 걸렸다고 봐야 될까요? 아무튼 31시간 만에 발부가 됐고요. 공수처의 설명은 1월 6일까지 이 체포영장은 유효하다. 그러면 체포영장을 받았으니까 집행이 있잖아요. 근데 집행 일정은 아직 미정이다라는 설명까지 나온 상태입니다. 자, 그럼요. 이 내용과 관련해서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속해서 좀 2명 연결을 좀 해보겠는데 우선 한남동 대통령 관저로 가보겠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그곳에 계속 머물고 있는 상태죠. 자, 안정모 기자, 공수처가 오늘 윤석열 대통령 관저로 혹시 뭐 진입이라든가 어떤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까? 현장 상황 좀 전해주시죠. 네, 저는 지금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나와 있습니다. 서울 서부지방법원은 오늘 오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이 발부일로부터 일주일인 만큼 공수처는 오는 6일까지 체포영장을 집행해야 하는데요. 아직까지 공수처가 대통령 관저로 진입을 시도하지는 않았습니다. 체포영장이 발부된 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가 서울 고검에서 기자들을 만났는데요.
윤 변호사는 적법한 수사는 당당히 응하겠지만 오늘 발부된 체포영장은 엄연히 불법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공수처는 내란죄의 수사 권한이 없고 따라서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집행해도 이에 응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이에 따라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공수처가 관저로 진입한다고 해도 경호처와 충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 안 기자, 오늘 관저 인근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많이 모였다고 그러는데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경찰 비공식 추산 탄핵을 반대하는 집회 참가자 5천 명이 이곳 관저 앞에 모였습니다. 지지자들은 태극기와 성조기를 들고 탄핵 반대를 외쳤는데요. 체포영장이 발부된 사실에 격분하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체포영장 발부를 환영하는 시민들도 모였는데요. 두 집회 참가자 간 고성이 오갔지만 눈에 띄는 충돌은 없었습니다. 더 자세한 소식은 들어오는 대로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MBN 뉴스 안정모입니다. 자, 이번에는 공수처로 가보겠습니다.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상태인데 집행 시기는 언제인가 아직 미정이다 이런 설명 정도까지 나왔거든요. 자, 그럼 현장 취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혁재 기자, 자,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한 사유 이 내용부터 좀 전해주시죠. 네, 법원은 체포영장이 청구되고 하루를 넘긴 오늘 새벽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는데요. 공수처 관계자는 오늘 오전 브리핑을 열고 체포영장 발부 사유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법원이 윤 대통령이 정당한 이유 없이 수사기관 출석 요구에 불응했고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이유로 영장을 발부했다고 전했습니다. 공수처는 어제 자정 내란 수괴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했는데요. 서울 한남동에 위치한 관저를 관할로 하는 서울 서부지법에 청구했습니다.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면서 공수처는 수사권에 대해 법원이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영장 집행은 공수처가 유관 기관과 논의를 하고 있는 만큼 실제 집행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인데요.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은 다음 달 6일까지입니다. 자, 오늘 이 사안과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 측의 입장도 나왔다고요. 그 내용도 전해주시죠. 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가 오늘 서울고검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는데요. 윤 변호사는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청구한 체포영장은 불법이라는 입장입니다. 세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해 체포영장이 나왔음에도 실제 조사에 응할지 분명한 답변을 내놓지는 않았는데요. 그러면서 비상계엄 사태에는 국헌문란 목적도, 폭동도 없었기 때문에 내란죄라고 볼 수 없다는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또 체포영장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과 체포영장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공수처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와 관련된 얘기 본격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앞서서는 체포영장 발부 상황, 이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화면으로 요약해 드렸는데요. 지금 그러면은 체포영장을 발부가 됐고 집행을 하게 되겠죠. 그렇다면은 조사를 받게 되고 체포가 된 거잖아요. 그렇다면은 수감이 된다는 뜻도 될 건데 이와 관련된 내용이 좀 있습니다. 설명이 좀 나왔거든요. 자, 공수처 관계자인데요. 신병 확보하면 인치할 장소가 있어야 하는데 공수처 또는 체포지 인근 경찰서로 돼 있다. 자, 인치할 장소는 아마 조사를 하는 곳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구금할 장소는 서울 구치소가 될 것이다. 이런 설명이 나왔습니다. 지금요. 자, 김성수 변호사. 우선 체포영장 발부의 이유 이거 간략하게 좀 설명해 주시죠. 법원이 어떻게 판단하는 걸까요? 예, 지금 앞서 영상에도 나왔던 것처럼 이제 형사소송법 200조의 2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영장에 의한 체포를 규정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 요건을 피해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 그리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불응하거나 불응할 우려가 있을 때 이때 이제 체포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라고 이제 명시가 되어 있는데 예. 오늘 이 법원에서 나온 입장도 결국에는 현재 지금 여러 차례 출석 요구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불응하는 모습이 있었고 또 현재 지금 공수처가 제출했던 자료로 이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라고 판단을 한 것이죠. 그렇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법원에서 영장이 발부가 되었고 이제 향후에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에 대해서 이제 다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체포영장과 함께 수색영장이 발부가 됐어요. 이거는 어떤 의미입니까? 수색영장은 필요한 사항입니까? 체포영장을
집행할 때?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이 수색영장이라는 것이 말 그대로 수색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영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이 이 관저에 있다라고 한다면 예. 이 관저에 수색을 하기 위해서는 이 자택에 들어가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주거에 들어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형사소송법 216조가 예. 있습니다. 이 216조에서는 체포 시에 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 건조물에서 피의자를 수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예. 다만 이 200조의 2의 경우, 그러니까 영장에 의한 체포의 경우에는 미리 수색 영장을 신청할 수 없는 급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영장 없이 수색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200조의 2에 의한 경우에는 영장을 받으라는 거죠. 수색 영장에 대해서도 받으라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수색 영장에 대해서도 이 별도로 청구를 해서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관저에 진입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는 수색영장, 그리고 진입을 해서 체포를 하기 위한 필요한 거는 체포영장. 맞습니다. 만약에 수색영장이 없다면 관저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렇게 되는 겁니까? 예, 이제 관저에 들어가서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적법 절차 논란이 분명히 발생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이 법에 위반된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예. 이 부분 다툼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수색 영장까지 한 번에 발부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조사를 만약에 체포가 집행이 되면은 공수처 아마 조사실에서 조사를 받게 될 거고요. 지금 공수처가 청구를 한 거니 신청을 한 거니까요. 그리고 조사가 끝나면 아까 공수처 관계 설명은 서울구치소요? 그렇게 되는 겁니까? 상황이? 예, 이 구치소가 지금 언급이 되는 이유가 예. 이 영장에 의한 체포를 한 경우에는 이 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는 48시간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되는 그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48시간 내에 예, 구속영장 맞습니다. 청구가 그래서 필요하다. 이 영장을 청구했을 때 만약에라도 이 구금이 되어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예. 또 이 인신에 대해서 다시 한번 논란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이제 구금할 장소를 정해둬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 예. 보니까 만약에라도 이 구금을 통해서 어떤 이런 구속영장이라든지 이런 발부를 검토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예. 구금 장소에 대해서는 서울구치소로 지금 정하였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일단 방침이다. 뭐 장소에 대한 이런 설명까지 좀 나왔어요. 자, 이런 가운데 체포영장 발부와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반발을 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조치를 하겠다고 예고를 했어요. 우선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권한 없는 기관에서 청구한 영장이 발부됐다는 것이 놀랍고 이런 불법적인 또 영장 청구가 발부된다는 것이 이 법치주의에 맞는지 이런 불법적인 영장 청구는 불법 무효라는 입장입니다. 적법 절차에는 응한다는 생각이십니다. 적법 절차가 진행되면 거기에는 당당하게 응할 것입니다. 그 공소장은 한마디로 황당하다. 그러니까 일방적 주장들의 나열이고 객관적 정황이나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들이다. 저희들은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면서 반발하는 거죠.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권도 없다. 그리고 이거 문제가 있다. 이런 반발이에요. 이 사안과 관해서 공수처 관계자의 설명이 있습니다. 화면에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 자체가 수사권 여부에 대한 판단이라고 본다. 그러니까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권이 있는 거다. 지금 상황에서. 이렇게 설명하는 것 같죠. 반박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 측 움직임이 있습니다. 뭔가를 예고했습니다. 화면으로 정리해보죠. 이 체포영장에 대해서 반발하죠. 그러면서 헌법재판소에 체포영장 권한쟁의 심판을 신청을 하겠다. 그리고 이 체포영장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권한쟁의 따져보겠다. 공수처가 과연 어떤 권한을 갖고 있는 것인가. 그리고 발부된 체포영장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신청을 하겠다. 헌법재판소에 하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궁금해지잖아요.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되면 판단을 할 시간이 있고 그 사이에 과연 공수처는 그 사이에 집행을 할 수 있는 건가? 아닌 건가? 하는가? 이겁니다. 또 여러 가지가 또 복잡해지는데 일단 김성수 변호사. 체포영장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이 표현이 맞습니까? 이렇게 써야 되는 겁니까? 효력정지 가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예, 체포영장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그러니까 멈춰달라는 거죠. 예, 효력을. 맞습니다. 근데 이거를 헌법재판소에 할 경우 또 판단할 때까지 시간이 걸리는 거 아닙니까? 예, 이게 일단은 권한쟁의 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같이 이제 신청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예. 이 가처분 신청만 가지고는 본안의 소송이 없다라고 한다면은 신청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권한에 대해서 이제 다투는 이
권한쟁의 심판을 제기하고 원래는 이게 목적인데 그렇죠. 일단은 가처분부터 합니다. 이렇게 되는 그렇죠. 거죠. 이 심판이 나기 전에 혹시나 이 효력이 이제 발생을 해버리면 예. 그 부분 이제 긴급한 뭐 이유가 있을 수가 예. 있지 않습니까? 돌이킬 수 없다든지.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는 것인데 그럼 가장 빨리 나올 거는 가처분 신청에 대한 판단 아닙니까? 예, 그렇긴 한데 이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 판단이 언제 이루어질지에 대해서는 기한을 예상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고 지금 현재 이 체포영장 같은 경우가 이 일주일입니다. 7일이기 때문에 예. 1월 6일까지 이제 유효하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 보면 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나오는지 여부를 보고 경찰에서나 뭐 공수처에서 집행을 하겠다 이렇게 본다라고 한다면 만약에 1월 6일을 지나버리면 이 영장 자체의 효력이 없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1월 6일 전에 이 부분 집행 이전에 만약이라도 뭐 판단이 나온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예. 일단은 이 공수처나 뭐 경찰 이쪽에서는 이 집행에 대해서 이 부분은 조금 생각하지 못하고 진행할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은 가처분 신청을 좀 예고했는데 만약에 오늘 한다 그랬어요. 근데 만약에 했어요. 신청이 됐고 헌재가 접수합니다. 그러면은 판단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대해서 이게 맞는지 아닌데서 그럼 시간이 걸릴 텐데 그 판단을 하는 그 시간 사이에 공수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예, 이게 가처분 신청이 됐다고 해서 바로 효력이 정지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 결국에는 현재는 지금 집행을 할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아, 그리고요. 지금 권한쟁의 심판 이것도 신청한다고 요청한다는 거잖아요. 헌재. 그렇다면은 이 권한쟁의 심판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보다 먼저 판단해야 되는 사항이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일단 헌법재판소에서 오늘도 브리핑에서 이 탄핵 심판의 경우에 윤석열 대통령 사건을 가장 우선시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예. 이 권한쟁의 심판 같은 경우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급박한 이유가 있다라고 한다면 조금 더 앞서 판단을 할 수가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이 순서가 더 바뀔 수는 없을 것 같고 다만 이 권한쟁의 심판은 아무래도 이 탄핵 심판보다는 이 쟁점 자체가 조금 더 간단하다고 한다면 예. 기일이 조금 더 덜 열린다고 하더라도 판단은 더 빨리 나올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이게 여러 가지 지금 복잡한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뭔가 변수들이 계속 생기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 두 분 패널께 좀 의견 좀 들어보죠. 먼저 박정환 교수님. 윤석열 대통령 측이 가처분 신청, 체포영장 이 효력을 정지시켜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하겠다. 그리고 권한쟁의 심판하겠다. 이거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그러니까 뭐 가처분 신청이든 권한쟁의 심판이든 원인은 이 수사 권한이 없는 공수처에서 소위 이제 제출한 영장이기 때문에 아니라는 거잖아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내란죄에 대해서 공소권 수사권이 없다라고 그렇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기만이고 정말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거짓말인 게 뭐냐 하면 예. 그러면 내란에 대한 수사권을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경찰이 가지고 있어요. 경찰입니다. 그럼 국수본에서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제출했을 때 그 압수수색 영장 왜 거부했습니까? 아. 그다음에 그 출석 요구서 국수본에서 출석 요구서를 보냈었어요. 예. 그때도 그거 수령 거부했습니다. 어. 이제 와서 수사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이거는 불법이고 위법적인 수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합법적인 수사를 했던 국수본의 수사에 대해서는 왜 협조하지 않았냐? 결국은 하다 안 되니까 이제는 별의별 변명을 다 대는 것밖에 안 된다. 그리고 지금 오늘 그 서부지법에서 이 체포영장이 발부가 됐을 때 예. 통상적으로는 체포영장 발부가 사후적으로 그 원인 이유가 공개가 됩니다. 예. 근데 이번에는 사전에 공개가 됐어요. 예.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오. 이러이러해서 이거는 위법적인 수사고 예. 그리고 권한이 없고 이러면서 여러 가지 이유를 들었거든요. 그것까지 종합해서 오늘 판사가 그 체포영장을 발부를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변호인단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사법부에서 이미 판단을 내린 거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예. 지금 변호인단의 얘기는 굉장한 국민 기만이다. 그리고 또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변명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춘환 교수님은 오늘 윤석열 대통령 측의 저 어떤 예고한 내용, 그러니까 헌재 뭔가 두 가지죠. 권한쟁의, 그다음에 가처분.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그 윤석열 우리 대통령 변호인 측이 전혀 예상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앙지법에 만약에 영장 청구를 했으면 예. 이 부분이 기각되거나 각하될 가능성이 있었을 텐데 예. 지금 공수처에서 서부지법이라는 약간 다른 곳에서 공수처에서 한 번도 어떤 영장을 청구해보지 않은 서부지법을 택했거든요. 예. 왜냐하면 이 서부지법이 앞으로도 조금 정책 논란될 수 있는 사항들이 보면 이번에 민주당에서 헌법재판관으로 추천한 두 분이 예. 다 서부지법원입니다. 오. 정계선 후보자는 지금 현재 서부지법 원장이고요. 예. 그다음 마은혁 후보자는 서부지법의 부장 판사를 하고 있거든요. 오.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에서 아무래도 조금 영장을 받아내기가 편한
소부지법을 발부 선택한 것과 가능성을 조금 높은 곳에 대한 판단을 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보시는 그렇습니다. 거예요? 원래는 공수처는 오. 이때까지 그 이제 뭐 경찰의 뭐 고위직이나 검사, 판사 예. 이런 분들에 대한 수사를 하기 때문에 중앙지법에서만 영장을 택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완전히 변칙적으로 소부지법이 하는 부분에 있어서 아마 윤석열 우리 대통령 측의 변호인단이 완전 허를 찔린 것 같고 예. 그렇다 보니까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결국은 이제 뭐 헌재 가처분 신청을 하거나 또는 권한쟁의 심판을 하는 예. 나름대로 전략을 짠 것 같은데 지금 공수처에 어쨌든 오늘의 영장이 발부됐다는 건 그동안에 논란이 있었던 어떤 뭐 공수처가 내란죄에 대한 수사 권한이 있느냐 없느냐 예. 또는 영장 청구권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논란들이 다 정리가 됐고요. 공수처에서 일단은 정상적으로 수사를 해도 된다는 권한이 부여된 거나 근데 마찬가지이기 지금 때문에 헌재 가처분 신청을 한다, 권한쟁의 심판을 받아보겠다 이렇게 좀 일단 뭐 긴박한 상태에서 나왔는데. 허를 찔렸기 때문에 오. 아마 그 외에는 법률적으로 대항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걸로 보이는데요. 예. 제가 볼 때 지금 현재 이제 내일이든 당장 내일이든 모레든 체포영장이 집행될 가능성이 임박해 있기 때문에 예. 지금 변호인 측에서 저렇게 할 게 아니라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그러면 지금 어떤 형태로 출석을 할 것인지 예. 아니면 뭐 다른 선택을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논의가 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